있습니다. 그 가운데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됐는데 뭐 사상 최대예요. 뭐 시장에서 일단 뭐 예상했었던 그런 수준이었죠. 실질적으로 뭐 2조 원 넘는 그런 긍정적인 실적 발표. 어쨌든 다시 한번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통해서 반도체 업황의 호황 국면은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좀 보셔도 무난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석유화학 그리고 정유업종까지도 일단은 긍정적인 관점에서 계속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떤 그 포트폴리오에 계속해서 유지를 시켜놔도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인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요.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조금 더 지금 실적 발표 이외에 조금 더 살펴보게 된다면 일단 글로벌 시장은 어쨌든 프랑스 대통령 선거 1차 투표 이후 그 결과물에 대한 안도 랠리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에 크게 시장은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어제 같은 경우 일단 외국인들이 3천억 원이 넘는 순매수를 오랜만에 보여줬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지금 지난밤 글로벌 시장에서 나타났었던 안도 랠리 부분, 이 부분이 우리 시장 내 미리 선반영되었다라고 평가를 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오늘은 다소간 이런 분위기가 지속되기는 하되 조금은 좀 둔화되는 양상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가장 큰 배경 뭐냐 하면 결국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둔화되어 간다라면 글로벌 투자자들의 위험자산에 대한 매수 강도는 점차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을 둔화시키는 가장 큰 배경, 가장 큰 원인, 어찌 보면 트럼프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점차 희석되어 가고 있다라는 점. 그 가장 큰 것, 조세 관련 개편안 자체의 발표가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물론 지난 주말 트럼프가 시장 내에 또 한번 립서비스를 던지긴 했죠. 이제 금방 발표를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식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한 부분과 그리고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 일단 마크롱과 르펜의 당선 부분, 마크롱과 르펜의 1, 2위 득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기대를 크게 저버리지 않으면서 시장의 전망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점. 물론 이제 앞으로 5월 7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시장 내 노이즈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아마도 보수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단 마크롱의 당선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프랑스 국민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잘했다 잘못했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점. 반면 옵션 투자를 비롯한 전반적인 시장 내에 어떤 그 모멘텀을 투자하는, 모멘텀을 사고 파는 그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르펜의 당선을 오히려 옹호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 각각의 입장에서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어쨌든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결국에는 어느 누구도 단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기대, 시장에서의 전망 수준은 마크롱 62%, 르펜 38%입니다.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면서 어쨌든 지난 밤에는 안도 랠리가 분명히 나왔고, 시장이 원하는 대다수의 방향, 대다수의 전개 방향은 마크롱이 우세하기를, 그리고 마크롱이 당선되어서 프랑스가 프렉시트의 수순으로 나가지 않고 계속 EU에 잔류하는 쪽을 바라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시면서 전체적인 프랑스 대통령 선거의 그림을 그려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우리나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대선 전국 한창 진행 중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 그리고 최근 들어서 문철수 테마, 문재인 테마주도 그렇고요, 안철수 테마주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그렇게 주가 등락, 오히려 하락폭이 조금은 좀 커져가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안철수 후보의 최대, 안랩의 주가가 13%나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줬다라는 부분들. 어쨌든, 그날 상황들에 따라서 테마주들의 움직임이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하지만,
대통령 선거가 진행이 된다면 통상적으로 내수주에 대한 상당 부분 기대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중소형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내수의 확대 그리고 일자리의 창출, 이런 부분들은 수출주 쪽보다는 아무래도 내수주에 대한 관심이 많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대형주 쪽보다는 중소형주에 대한 어떤 그 기회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심이 당연히 늘어나는 것이 너무나 시장의 어떤 그 움직임일 것이다라는 부분. 하지만 최근 들어서 대선과 관련된, 공약과 관련된 피해주 대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교육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인구 절벽, 그리고 학생 수의 감소, 여기에 더 나아가서 대선 주자들의 각종 공약, 소위 말하는 정부의 사교육 억제 정책을 지속한다. 심지어는 대선 공약 중에는 공교육 정상화법, 그리고 휴일에 학원을 휴무를 지정을 하겠다라는 휴일학원 휴무제, 그리고 특목고를 폐지하겠다는 특목고 폐지에 대한 어떤 그 선거 공약 등이 지금 현재 시장 내에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교육주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기존에 계속 있었던 인구 절벽 문제, 학생 절벽 문제,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외압 내지는 좀 힘든 부분을 풍파를 계속해서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 물론 교육주들 다양한 방법으로 돌파구를 찾기 위한 노력이 많았습니다. 뭐 베트남의 진출이랄지 중국으로의 진출이랄지 이런 부분들 다양하게 진행을 했었습니다만은 모멘텀을 살리기에는, 모멘텀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 아니었나. 결국 편의점주와 교육주 두 가지가 상극의 상황으로 현재 시장의 트렌드와 딱 맞춰져서 변해가고 있다. 혼밥 혼술, 1인 가구의 증가, 이와 발맞추는 편의점에 대한 시장 내 기대. 반면 인구 절벽, 그리고 공교육을 활성화한다라는 정부의 의지, 이런 부분과 맞물리게 되면서 사교육과 관련된 뭐 대교도 그렇고요, 웅진 싱크빅도 그렇고요, 메가스터디도 그렇고 각각 15%, 대교가 한 16% 정도 1년 전 대비해서 주가가 하락해 있고요. 웅진 싱크빅은 34%가 하락돼 있고, 그다음에 메가스터디는 21%가 하락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 저는 시청자들에게 감히 이런 말씀 좀 드려봅니다. 미련 갖지 마시고 오히려 모멘텀이 나타나기 상당히 어렵다. 이게 지금 큰 흐름을 돌릴 수는 없지 않겠느냐. 화장품 같은 경우는 분명히 다릅니다. 여전히 중국으로의 화장품 수출 1월부터 3월까지 따져봤더니 작년 동기 대비해서 26%가 늘었더라.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교육은 조금 좀 다른 방향. 일단 전체적인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보시면서 상당히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교육주는 접근해 나가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이제 금요일